자, 그럼 오늘은 김연구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각국이 긴축 정책을 네. 빠르게 하고 네. 있는 시점에서 대응을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뭐 매번 뭐 우리가 다 인식하고 있겠지만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들이 다 알고는 있지만 예. 시장이 빨리 움직이는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변화가 없다 보니 너무 답답한 시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요. 올해 내내 그냥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횡보하는 그런 시장의 구간인데 여기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가장 좋은가라고 했을 때 쉬는 게 답이다 이렇게 저는 보여져요. 언제까지 쉬어요? 이 시그널이라는 게 있잖아요. 전조 현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전조 현상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장을 짓누르는 메이저들이 수급이 강하게 들어올 거나 아니면 그 호재라고 해요. 주가를 끌어올리는 힘. 근데 지금 보면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호재보다는 악재가 좀 더 많은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 탄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행보가 계속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럴 때는 조금 릴렉스 해야 돼요. 그래서 수익 난 것들은 정리를 하고 현금화를 만들고 손실 난 거는 좀 버텨야 돼요. 버텨서 팔 수 있는 기회가 오니 그때 팔아가지고 자산의 배분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현물만 보는 게 아니라 뭐 ETF 쪽도 보는 거죠. 중국 본드도 보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이 되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금과 은 쪽으로 매수가 많이 붙을 거예요. 그래서 금, 은 보고. 근데 미국 시장은 이제 고점이다 보니 어제도 많이 빠졌잖아요. 그런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이제 맞닥뜨리는 시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쪽보다는 이제 아시아 신흥국 쪽으로 보는 게 나아요. 중국 쪽이 괜찮게 보이니까요. 이쪽으로 돌릴 수 있는 눈을 갖는 게 가장 맞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단기 뭐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올라가지도 않고 그렇거든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 현물을 사주는 외국인 주체가 좀 강하게 들어오면 되는데 선물 가지고 이 매수 매도를 작게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선물이 하루 종일 변동성이 되게 커요. 그래서 최근에 선물하시는 분들은 너무 힘들다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그 맞듯이 변동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떨어질 때 사고 이 올라오면 팔기 짧은 매매, 방망이 짧은 매매가 맞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쉬어가는 게 좋고 매매를 하실 때는 짧게 치고 가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금리 인상이요. 네. 멘토님, 네. 그 미국에서는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그 미국 주식시장을 보니까 오히려 잘 갔던데 네. 우리나라는 그 이제 금리 인상 역사적으로 금리 인상을 했을 때 보니까 네. 많이 밀렸더라고요. 네, 많이 밀리죠. 네, 금리 인상이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냐라는 게 가장 궁금하잖아요. 네. 그건 지수 밴드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최고점에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이 먼저 선반영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게 얘기가 나오면 이제 시장이 반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 밴드에서는 악재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더 끌어올리는 호재가 아니라 악재로 반영하는 게 좋아요. 만약에 밴드 하단이었다라고 하면 호재도 반영할 때도 있어요. 재료 소멸이라는 단어를 써서. 근데 지금은 밴드 자체가 위쪽이기 때문에 이 영향이 강하게 올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매수의 자체가 강하게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를 잘 판단해야 되는데 수급 자체가 지금 3천 이상 밴드에서는 누가 많이 갖고 있냐라고 했을 때는 다 아시겠지만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 밴드를 올리려면 외국인들이 수급이 강하게 들어와서 개인들을 좋게 만들어줘야겠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면 내가 메이저라고 하면 위쪽보다는 아래쪽 공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위보다는 아래쪽으로 베팅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지금 현 시점에서. 그래서 금리 인상이 되면 시장에 좀 더 영향을 줄 거다. 저는 이렇게 보여요. 미국의 영향이 우리나라도 아직 전체적으로 들어오진 않았지만 이제 시작되게 되면 영향을 좀 많이 줘서 상방보다는 하방 쪽으로 조정을 줄 수 있는 무게가 더 실려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내년 뭐 1월이면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올 것 같아서 관련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시장 하방이 좀 더 열려 있다라는 점 꼭 이 점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시청자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은 수익 나고 싶다라는 닉네임을 가지신 분께서 올려주셨습니다. ST팜 11만 9천 원에 30% 대응 부탁합니다. 전고점 넘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ST팜이 좀 단기간에 굉장히 가파르게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고점 14만 5,200원 이상 넘을 수 있을까요? 되게 어려운 자리예요. 이게 이런 종목들은 기술적 분석을 해야 돼요. 여기서부터는. 네. 근데 보면 이 쌍봉이라 그래요. 외쌍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외봉은 쌍봉을 만든다는 게 있어요. 이거는 모멘텀보다는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대응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올라가려면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요. 시장이 좋아야 돼요. 이게 시가총액이 조그만 것도 아니거든요. 2조 4천억짜리잖아요. 그 모멘텀 때문에 올라왔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대응하냐?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시그널 매매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고점으로 보는 것보다 매도 치는 게 나아요. 왜 그러냐면 수익을 챙겨오거나 손실 없는 구간에서 얼른 나오는 게 나아요. 지금 수익인 거잖아요. 그래서 챙기는 게 나아요. 여기서 맞고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거래가 강하게 붙거나 거래가 죽어야 되는데 거래가 조금 나왔거든요. 14만 원대. 그러니까 이 종목은 여기서 다시 밀릴 확률이 되게 그러니까 일단은 수익을 챙겨놓고 지켜보는 것 관점이 낫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고요. 이 종목 14만 원 아예 넘어갔을 때 매매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돌파 매매라고 그러거든요. 아예 그냥 이 매물대를 돌파했을 때 매매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근데 지금은 이 변곡점이에요. 그러니까 위쪽으로 가도 문제가 없고 아래쪽으로 떨어져도 문제 없는 자리라 이 자리는 그냥 매도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수익을 챙기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댓글은 펑펑 눈 오는 새벽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휠라홀딩스 55,000원에 20% 계속 떨어지기만 합니다. 추가 매수 단가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추매를 하는 게 나을까요? 한다면 어디서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지금요? 네. 좋아요. 다 왔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아까랑 똑같아요. 아까 우리 LG 생활건강 우리 차트 봤을 때 금당 나오고 여기 외부 바닥에서 이렇게 살짝 꺾이는 자리였었잖아요. 네. 기억나요 아까? 네, 기억나요. 그죠. 요 자리는 쌍바닥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바닥을 한번 잡는 자리예요. 그 다음에 이 밑에서 거래가 확 들어왔잖아요. 이게 블록딜이나 뭐가 있었을 거예요. 네. 근데 이런 종목들은 여기서 레벨업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하락 끝파동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종목들은 고점이 얼마예요? 6만 원이죠. 그렇죠. 6만 원이요. 6만 원에서 얼마 떨어졌어요? 딱 50% 정도, 40에서 60% 빠졌죠. 그러네. 여기서는 반등이 들어와요. 거의 그 종목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흐름을 봤을 때 고점 찍고 떨어지는 종목들은 40에서 60%가 저점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거기에다가 40에서 더블 바닥, 바닥을 한번 더 잡아주고 그냥 실적을 보는 거예요. 그동안 너무 안 좋았기 실적을. 때문에 네. 이제 턴 어라운드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저점 매수하는 추가 매수해서 좀 종목을 늘리는 수량을 늘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좀 끌고 가면 돼요. 1차 목표가는 45,000원까지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서 대응하는 종목이라 내가 여유가 있다면 좀 더 사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렇게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댓글은 취취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삼성증권 45,800원에 35%. 이전에 멘토님이 내년까지 가져가라고 했는데 목표 금액 알려주세요라고 하셨거든요. 네. 이전에 멘토님이 우리 김 멘토님이신가요? 네, 맞아요. 아 그래요? 제가 증권도 좋다 그래가지고 어, 증권도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예, 이게 연말까지는 나쁘지 내년까지는 모르겠지만 올 연말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배당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크리스마스 전까지 좀 들고 가면 크리스마스 선물이 되지 않을까. 많이 올라왔거든요. 바닥 많이 찍고요. 왔어요. 예, 그죠? 한 번 더 위쪽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55,000원 정도까지 이렇게 장기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그다음 배당 받고 하니까 목표가는 55,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 유튜브 상담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폴러스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S넷 7,590원에 10%, 클라우드 보안 네트워크스 사업, 삼성전자 분사업체인데 단기 전략을 부탁드려 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뭐 최근 단기간에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멘토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이건 외쌍이라 그래요. 외쌍. 외봉은 뭐를 만든다? 쌍봉을 만든다. 예. 외쌍. 외쌍이라 그래요. 이런 종목들은 거래가 좀 들어왔잖아요. 거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모멘텀이 있는 거예요. 재료가 있는 거죠. 이런 종목들은 재료 없으면 못 올라가요. 근데 단점이 뭐예요? 신용이 많잖아요. 7%대니까 이거 그러니까 빨리빨리 대응을 해야 돼요. 근데 거래가 들어왔기 때문에 서 있다 그래요. 차트를 돌리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9,000원까지는 수익이 날 수 있는 자리대예요. 한 번 더 위쪽으로 터서 올라올 거예요. 5일선 지키잖아요. 이건 차트 매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요한 건 뭐냐면 5일선을 깨냐 안 깨냐라고 보는 거고 그 외쌍이라는 조건은 뭐냐면 여기 강하게 거래가 들어온 자리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 봐봐요. 거래가 어때요? 없죠. 그럼 거래가 살짝 들어오면 여기까지 다시 만든다는 조건이에요. 이게 외쌍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쪽 거래를 잡아놓은 자리가 거래가 빠지면서 다시 이쪽 거래가 붙으면 금방 여기는 껍데기라 그래요. 거래가 없기 때문에 살짝 탁 치면 올라가는 자리예요. 이 거래가 매물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다시 한번 레벨업이 될 수 있는 자리 때 8,500원에서 9,000원 되면 파시면 돼요. 그렇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댓글을 볼게요. 이번에는 넘버원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GS 리테일 4,700원에 10% 아래로 한번 빠지더니 잘 안 올라오네요 라고 하셨는데요. GS 리테일 4,700원은 아니겠죠? 24,700원 4,700원은 아니겠죠? 네, 그럴 리는 4,700원, 없을 거- 47,000원 아닐까요? 34,700원이라나요? 그죠? 가격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47,000원이라고 하네요. 47,000원 47,000원. 진짜 오래되셨나 보다. 47,000원이면 정말 오래되신 건데. 네, 오래되신 건데 이거 어떻게 해볼까요? 우리가 주식을 이렇게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통계를 잘 뽑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패턴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패턴. 예,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한 사람이 길에서 15일 동안 보면 16일째 안 보이면 걱정되죠. 보고 싶죠. 이 사람 맨날 이 시간에 나타나. 있었는데. 있었는데라는 그런 걱정. 맞아요. 그죠? 그다음에 이런 사람은 이때 꼭 나타나는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볼 때는 거시적인 거하고 미시적인 거 두 가지 보거든요. 거시적인 거는 경제 상부형을 보면서 주가를 평가하는 거고, 미시적인 거는 지금 돈 들어오는 그 거래와 수급을 보고 두 가지를 분석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두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거시적인 거보다 오늘 돈이 들어왔냐 빠졌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수요와 공급, 가격 이론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사는 방법들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웬만한 가격대는 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준선이라 그래요. 기준선. 그러니까 네. 이게 55일선 잡으면 돼. 옛날에는 60일선 잡았거든요. 네. 55일선 밑으로 있는 종목들은 웬만하면 손 가면 안 돼요. 왜 그러면 이게 이 추세가 꺾였다고 얘기하거든요. 내리막길을 탔다는 거예요. 그럼 가속도를 붙으면 더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지금 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손해가 많이 봤잖아요. 그럼 시간과의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만 원 정도에 오면 이제 비중을 줄이기 시작해야 돼요. 저번에도 4만 5천 원까지 올라왔는데 못 파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너무 시간에 대한 악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들은 손해를 더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치 자리를 잘 보시고 이번에는 4만 원까지 올 때까지 시간과의 싸움을 하면 돼요. 조금 더 힘을 내셔서 4만 원까지 홀딩. 그때 조금 비중을 줄이는 게 나아요. 이런 종목들은. 네.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댓글 볼게요. 이번에는 미맘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오픈베이스 3,030원에 50% 추가 매수로 단가를 낮추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멘토님 꼭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오픈베이스도 요즘은 단기 추세가 잘 상승 추세를 타고 있네요. 멘토님. 네. 지금 수익을 보고 있으신 거죠? 예. 이건 어떻게- 주식을 좀 하시는 분이에요. 자리를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예, 가격을 딱 보면 알아요. 네. 왜 그러냐면 이건 축이라 그러거든요. 이게 고가놀이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외상의 조건이 이런 거는 테마로 움직여요. 이 테마가 딱 붙어서 재료로 막 움직이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종목은 뭐가 많이 있냐라고 했을 때 신용이 많아요. 신용이 10% 정도예요. 그러니까 요 안에서 손해난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한 큰 파동이 나왔을 때 여기 손해난 사람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아까 외상의 조건이 뭐예요? 이렇게 거래량 없이 빠졌다가 거래가 붙은 다음에 다시 올라온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통계라는 거죠. 패턴이에요. 이런 종목 한 번 더 빵 쳐요. 왜 그러냐면 거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위에서 빡 치는데 더 갖고 가기에는 물량이 나와요. 신용 물량이 10%가 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존에 손해 보는 사람들이 신용을 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3번이 연장이 되거든요. 신용이라는 게 1차 연장되고 2차 연장되고 마지막 끝자리까지 연장이 되는 게 3개월 막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대충 이렇게 따지는 거죠, 우리가. 6월 달에 급등했으니까 3개월 전에 들어왔던 그 물량들이 올라왔고, 그 다음에 9월 달, 이제 10월 달, 이제, 주가가 올라오면 신용 물량이 나오겠구나. 이걸 생각하고 빨리빨리 쳐야 되는 거예요, 이 종목은.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도 4,500원에서 5,000원까지 보여요. 그때 되면 딱 수익 채굴기 나오는 전략을 쓰면 돼요. 살아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위에서 한 번 더 칠 수 있다. 그때 4,000원에서 500원에서 5,000원 되면 판다. 이렇게 전략 짜시면 될 것 같습니다.